지게차는 포크를 이용해서 화물을 하역하며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보통 물류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지게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게차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지게차의 안전성 구하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자, 지게차의 안전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앞바퀴 중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게차 중심부와 박스, 화물의 중심부가 또 기준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물의 모멘트와 지게차의 모멘트를 비교하는 공식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모멘트란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도 지게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의 모멘트보다는 지게차의 모멘트가 더 커야겠죠. 따라서 지게차의 모멘트 M2는 화물의 모멘트 M1보다 크다는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것은 항상 앞바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화물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화물의 중량 곱하기 화물의 중심에서 앞바퀴의 중심까지 거리를 곱한 것. 이때 중요한 것은 단위가 센티미터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의 모멘트 M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때 지게차의 중량 G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 지게차 중심부까지의 최단거리 센티미터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 시 안정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숫자 위주로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가 되어야 되고 주행을 할 경우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자, 그 다음엔 하역 시의 좌우 안정도와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하역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 그 다음에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특별한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15 플러스 1.1. 이때는 V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표에 대해서 정리한 것만 암기를 해준 다음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의 방호장치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가드의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의 값으로 등 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 하중의 2배의 값이다.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개구의 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구의 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에 좌식일 경우에는 0.903m 이상, 입식일 경우에는 1.88m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규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CBT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가볍게 봐도 되지만 실기에서 나오는 부분이므로 따로 정리해서 노트에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고소작업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우측에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우측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고소작업대는 위에 있는 것을 작업할 때 쓰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고소작업대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또한 실기 작업형에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노트에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에서 첫 번째, 당연하게 수평을 유지해야지 넘어지지 않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이랬는데 아웃트리거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고소작업대를 이동 시 준수사항 부분도 실기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컨베이어입니다.
물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컨베이어는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박스들이 이동하면서 각각 지역별로 분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는 무엇이냐면 재료 또는 화물의 일정한 거리 사이를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밑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언급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밑에 컨베이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컨베이어 방호 장치의 종류 부분은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되고, 해당 부분 또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또한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 방호 장치의 종류는 비상 정지 장치, 그 다음에 덮개 또는 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전 방지 장치, 그 다음에 건널 다리가 있겠습니다. 건널 다리는 우측에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컨베이어가 있으면 위쪽으로 건널 수 있는 게 건널 다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즉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에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풀리면 덮개 또는 울이 이탈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풀리, 원동기 또는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또는 울은 무엇이냐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탈은 이탈 등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해주면 되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부분, 양중기의 종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다 정도 체크하고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양중기의 정의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이때 한 가지 체크할 게 무엇이냐면 이때 전격 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전격 하중은 어느 곳에 표시를 하는 것이냐면 훅 해지 장치에 표시하는 것이 전격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용어의 정의 부분, 권상 하중과 전격 하중 부분도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 적재 하중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언급되는 하중이기 때문에 적재 하중은 이거구나, 전격 하중은 이거구나 라는 거는 항상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격 하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격 하중이란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 크레이브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항상 방호장치의 종류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양중기의 방호장치 중 공통 방호장치는 반드시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과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이때 권과란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말아 올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말아 올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권과 방지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가 과부하 장치, 그 다음에 제동 장치와 비상 정지 장치가 있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작업형 동영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고 어떤 것이 과부하 장치인지 어떤 것이 비상 정지 장치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훅 해지 장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훅 해지 장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고리가 있을 경우 이거 안에 있는 줄들이 빠지지 않게끔 방어해 주는 것이 훅 해지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권과 방지 장치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간격이 0.25m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은 실기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 필답형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노트에 정리해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보도록 할게요. 타워 크레인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건설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새로운 건축물을 할 때 옆에 지나가다 보면 높은 크레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타워 크레인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악천후 시 타워 크레인의 작업의 조치 사항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제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경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이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체크하고 각각 숫자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보도록 할게요. 와이어 로프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로프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로프가 있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고, 로프의 꼬임 종류는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와이어 로프의 꼬임 부분에는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형상으로는 Z와 S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종류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 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의 안전 기준에서 와이어 로프의 안전 개수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용하중 분의 절단하중으로 구할 수 있고, 안전율 구하는 것도 앞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안전율과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 부분은 하중이 나와 있을 경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어디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냐면 세 번째 부분 슬링 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부분은 코사인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사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 코사인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계산기에 대입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만 암기해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때 중요한 것은 화물의 무게는 항상 킬로그램 폴스다 라는 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2번과 3번에 대한 하중 문제를 구해본 후에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자, 안전계수 부분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등의 사용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있는 와이어 로프에 대한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에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하며,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 7%와 10%를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10%를 초과하는 것, 이렇게 나오게 되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좀 같이 연동시키면 좋으냐면, 공칭 지름이기 때문에 이 공칭의 7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07 지름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번 강의에서 중요했던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게차의 작업 시 안정도는 하역과 주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역 시의 전후는 4% 이내, 좌우일 경우 6% 이내였으며, 주행일 경우 전후는 18% 이내, 좌우일 경우에는 15 플러스 1.1 속도를 한 다음에 퍼센트 이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으로 강도는 최대 하중의 2배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부틀 개구 폭도는 길이는 16cm 미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정말 중요했죠.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풀리게 되면 덮개 또는 울이 이탈한다 라는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건 암기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양중기의 공통 방어 장치로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권과 방지 장치, 두 번째는 과부하 방지 장치,
세 번째는 제동장치, 네 번째는 비상정지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악천후 시 타워 크레인 작업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경우에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순간 풍속이 10m/s 초과를 했을 경우에 타워 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그 다음에 수리 점검 같은 작업을 중지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15m/s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주며 마지막으로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지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